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이 좌우로 갈리고 또 이 정당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신물이 난 현 시점에서 이 현재의 정당 정치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이 정당 정치가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정체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안을 한번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당연히 해방 후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6년 그동안에 이제 일제시대 때 기독권 역할을 했던 친일파들과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 또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등등, 소위 말해서 지식층은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이었던 김구나 또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국민주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미군정 치하였고 그래서 함부로 나서질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의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어떤 재산이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당연히 정당을 결성하게 이릅니다. 그게 한국민주당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의 중심이었고, 그렇지만 그는 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촉성회라고 정치 친목단체 정도만 만들었죠. 당연히 친목단체였기 때문에 공천이다 마다 이런 정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 제1대 총선을 치르게 되고 이제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게 되죠. 당연히 그 당시에 여당 역할이라고 했던 것은 당연히 건국 당시에 이제 방해 세력이었던 남로당과 여운형 계열, 이 계열과 반대편에 있었던 세력은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민당 계열이었기 때문에 한민당 계열은 이승만 대통령과 애증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는 연합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가 이제 치러지면서 그 당시에는 정원이 200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소속이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42% 정도 되죠. 그 당시 독립촉성회가 55석, 그리고 한민당 계열이 85석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 무소속 계열에서도 이 이념이나 또 성향을 보면은 한민당 계열이 많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민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소속이 이렇게 많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한민당이 결코 인민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기도 하고, 정당 정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국민들은 이제 지켜보는 그런 기회였다고. 그래서 무소속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 것으로 이제 분석합니다. 그 후에 2년 뒤에 1950년 5월 30일 그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을 앞둔 시절에 제2대 총선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 의석 수는 10석이 늘어나서 210석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무소속이 126석, 즉 60%를 차지합니다. 정당 정치의 시작은
했지만은 사실상 국민들은 그 정당 정치에 신물이 났던 것이죠. 본격적으로 정당 정치는 시작도 안 했음에도 말이죠. 자, 무소속이 126석,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 당시에 좌우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투쟁을 했지, 지금처럼 좌우가 돼서 총을 들지 않았지만 거의 전쟁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2년 뒤에 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이때는 또 어쩐 일인지 7석이 줄어서 203석을 놓고 총선을 치릅니다. 자, 이때에서부터 이제 바야흐로 정당 정치가 시작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그 당시에 203석 중에 자유당이 114석, 56%를 차지했고, 여전히 무소속이 67석, 33%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소속이 계속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당연히 이 정당에 목매어서 국민의 이익보다는 그 정당의 이익,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데 신물이 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무소속이 계속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대 선거서부터, 즉 자유당이 창당되고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는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바야흐로 다수당의 횡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다수당의 독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유당을 창당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균형과 견제가 있었지만 자유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무소부위의 그 시대로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려서 독재에 준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쭉 이어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들어가서 유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정회를 통해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또다시 이제 독재적인 정치 체제가 흘러갑니다. 물론 이 독재적인 정치 체제가 이제 전국의 안정을 가하는 것은 이제 그런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루어지는 그 정치가 지도자가 정상적일 때,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목표가 뚜렷할 때, 이럴 때에는 다수당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이 다수당의 역사는 결코 온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탄핵을 통해서 이제 거의 180석 정도를 차지할 때 그야말로 민주당은 여야가 합치해서 개정해야 되는 선거법마저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소위 말해서 그거는 만행이죠. 만행.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룰, 어떤 정치의 룰인 선거법을 민주당 또는 어떤 특정 정당 마음대로 개정이나 제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당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정당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좌우로 갈린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폐해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의 중심은 영남이고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입니다. 사실 영호남의 지역적 중심은 있지만 사실은 또다시 우리가 그 지도자급 이제 인사들은
좌우로 갈려서 좌측 이념과 우측 이념으로 갈려가지고 거의 내전 상태의 정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념적 투쟁에 있어서도 단 한 가지에서는 서로 합치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 돈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 이번에 달빛 고속도로라고 하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 고속도로에 5조 원을 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것이 영원함을 화합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올해 30조가 덜 거친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R&D 투자금도 이제 줄이고 모든 거에 긴축 예산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에 5조 원씩 들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에 애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결정한 액수가 28조에서 30조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설비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최대 50조가량을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활주를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자, 이런 마당에 여야는 지금 소위 말해서 좌우 대립으로, 이념적 대립으로 난리가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당연히 후쿠시마 이제 오염 처리수 그리고 원자력 발전 문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국익이 뭔가 이건 뭐 분명히 정리가 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좌우의 대립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눈 있는 지도자였다면 그 독일의 그 아우토반의 건설로 인하여 독일이 얼마나 그 발전을 이룩했는가를 똑똑히 목도했을 텐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를 일삼으면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건설을 극렬 반대했습니다. 지도자감이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가 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온 세계가 지금 묵묵히 일본의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국제사회 즉 IAEA가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일본 북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정말로 한마디로 날뛰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50%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거 창피해서 어디에 나가서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 좌우로 갈린 정당 정치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라는 이 공식을 깨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10발자국 나갈 시기에 한 발자국 정도밖에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독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독재가 없던 시절, 즉 재헌국회와 2대 국회가 있던 그 시절, 무소속이 적어도 40% 이상을 차지했던 시절,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시절, 이 시절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그 명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독재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자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은 사실 국민의힘이 잘하는가 민주당이 잘하는가는 사실은 30%의 골수 지지층은 이건 잘하고 말고가
상관없이 이제 그 투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중도, 말하자면 냉정하게 정치를 바라보는 이 우리 국민들, 이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도에 계시는 냉정한 국민들이 한국의 진로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든 야든 지금과 같이 이미 확고한 지지세가 있는 그 정치 지형에서 이 지형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은 남들은 10발자국 갈 때 한 발자국 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으면 GDP가 1인당 GDP가 4만 불, 5만 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몇 개의 대기업을 빼고는 중소기업이 중국의 중소기업들과 경쟁해서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 경쟁 면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근로자의 월급이 50만 원이면 대한민국 근로자는 300만 원, 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수출로 먹고 산다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 결국은 우리와 기술 경쟁력 상대가 일본과 독일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도로 건설 같은 공항 건설과 같은 곳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퍼부었다가는 대한민국은 결국은 세금 걷어서 먹고 사는 그러면서 부동산 값은 올려야 하고 그러면서 부동값을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한 대한민국은 소비력을 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GDP의 성장은 수출로만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일본처럼 내수 산업에 즉 소비 산업에 의해서 80%가 되어야 되는 이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기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다. 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는 정당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한번 버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지역 일꾼을 뽑아서 그 일꾼을 여러분이 한번 컨트롤 하는 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싫으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민주당. 자, 이런 형태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자, 그 중도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전이 더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 기득권적, 과거 한민당보다도 친일파 세력과 지주 세력에 뭉쳐졌던 그 한민당이 보여줬던 그 기득권적인 행태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달빛 고속도로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에 수많은 땅들을 갖고 있는 지주주들이 또다시 그걸 보상받으려 생각만 하는 저런 한마디로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또다시 주도하는 정당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제가 과도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정치 체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무소속 후보들을 제2대처럼 한 60%를 한번 선출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12명인가요? 이렇게 하면 60%면 7명, 8명을 한번 무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무소속에 있는 후보들은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절대로 비이성적인 지도자들의 또는 자기들끼리의 그 정치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할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정치 문화가 완전히 퀀텀 점프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될 겁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은 무소속이 돌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